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정말 강의를 계속 경청하기에는 쉽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책의 이론 가운데서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 조영태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고 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의 강의를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급격한 가족 구조의 다양화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학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더 많이 이혼하고 더 많이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은 더 많이 이혼하고 결혼 안 하고 인구수는 점점 더 감소될 거다. 저는 그거는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생각했어요. 근데 가구 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책의 이론 가운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 체계에서 조금 더 이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체계의 시간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대 인과학 교수인 조영태 교수가 쓴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 내용을 조금 인용하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인구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한 거죠. 이번에 인구학 공부를 할 때, 별로 그게 이제 중요한 공부가 아니었고,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이 학과가 만들어지면서 이 교수를 모셔와야 되겠는데, 한국 사람으로 전공을 한 사람이 없어서 찾다가 이 사람을 찾아냈어.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바로 박사학위 받자마자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희소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이분이 인구학을 이야기하는데 인구학이라는 학문은 인구의 크기, 구조,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란 말이죠. 자, 현재 인구수나 인구 분포는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구수나 인구 분포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미래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정해진 미래예요. 난 정말로 탐복을 했습니다. 야, 제목 정말 너무 잘 잡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정해진 미래예요. 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면 나중에 그 삶은 딱 결과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당뇨병이 있습니다. 제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죠. 그죠? 거의 절대적으로.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좀 뚱뚱하고 배는 나왔지만 당뇨병이 없습니다. 왜? 정해진 미래를 내가 알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건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거의 진리에 가까운 공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건 법칙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이죠, 그죠? 자, 30년 만에 출산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0년 전에 출생 인구가 1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통계는 세계사에 한국이 처음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예요. 출산은 미래의 소망을 말하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미래가 있으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미래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가 없습니까?
교육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야. 과도한 입시 교육. 목숨 바쳐서 돈을 투자해야만, 가산을 다 탕진해야만 아이를 공부시켜. 그런데 그렇게 공부시켜도 미래가 없어요. 왜 미래가 없을까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갔다 해도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위 말한 사자 직업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안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의사들도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의사는요, 더 연구하고, 더 친절하고, 그죠?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환자에게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의사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젊은 의사가 뭔가 보상받고 싶어 하는데 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의사가 개업을 하면 눈을 닫아 빚을 지고, 나이 들고 경륜이 있고 더 친절하고 더 연구해서 더 수준 있는 서비스를 베풀고 있는 이 사자 돌림의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은퇴도 안 해.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영태 교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희소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직업에서 살아남을 만한 희소가치가 뭐냐? 이분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딸 둘에게 농고에 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왜? 그게 희소가치가 있는 직업이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가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지혜롭게 삶을 처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면 앞으로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계속 오래오래 살고 싶어지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벗이 되고 애인이 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가 보기에 더 나도 저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미래가 있는 가정을 살고 싶다. 그렇게 내가 내 자녀에게 그 행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부부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식을 키우냐. 그리고 그런 문화를 내가 가는 곳마다 확산시키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회사를 경영하든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언제나 내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내가 현재 얼마나 버틸까요? 얼마나 버틸까요? 5년, 10년? 뭘 심으면 결과는 10년이 지나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면요. 아, 그래, 한번 잘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다시 우리 자녀를 대하고 우리 부부를 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나 직장이나 우리 문화가 새롭게 바꿔 나간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복되겠습니까? 다 결혼 안 해도 나는 결혼하고 싶다. 나는 좋은 가정을 꿈꾸고 싶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미래예요. 현재 내가 그런 인격적 훈련, 그런 삶의 준비가 내 안에 있냐 이게. 자,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 무엇일까? 자, 먼저 고전적인 가족 개념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가부장제 가족구조, 전통적 가족구조 다 버려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이미 선택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결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결혼 안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벌써 낡아 빠진 생각입니다. 내가 뭐 이혼해서 좀 그게 불편하다. 그런 생각도 벌써 낡아 빠진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 이게. 지금 내 가족 구조라도 새롭게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 아니면 내가 혼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 현재 내 가족 구조 속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개방적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말이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 속에 다양한 가족 구조가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은 사라밧 과부. 그죠? 엘리야를 잘 도왔던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후원했던 사라밧 과부. 재혼 가족으로 룻과 그리고 보아스. 다윗의 증조부잖아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재혼 가족입니다. 특별히 룻은 이방 여인이죠. 다문화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과 아스낫. 애굽 여인 아스낫을 요셉이 아내로 맞이해서 문하셋과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입양 가족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입양되었죠. 애굽 공주에게.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또 문제가 되었어도 안 되고요. 나는 어떤 가족 구조로 살아갈 것인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가족은 구성 간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대화가 있고 존중이 있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델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가족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미래적으로 어떤 가족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좀 그렇게 연구하고 세워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외국 사례 혹은 국내 사례 제가 몇 개를 좀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런던에 공동체 운동이 있는데요. 영국 빈곤 지역인 브롬레이 바이보라고 하는 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구에 있는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그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끌어안고 하나의 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몇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생활센터를 건립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서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 많은 자산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켜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의 생활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환경을 제공할 때 이 환경은 실제로 내가 심리적 환경에서 시작해서 물리적으로 경제력까지 제공하는 환경으로 발전되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환경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국내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성남 주민교회가 교회를 통한 공동체 운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공동체와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이제 너무나 많은 이 가정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국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것을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육아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각각의 삶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삶의 어떤 연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신앙을 바탕으로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함께하지 아니한 공동체는 결국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여야만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 없이는 살아도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냐?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영생이 있냐?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스라고 말하면. 그런데 왜 삶은 그렇지 않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참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치 못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인정한다면 삶에 수정이 있어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은혜 입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처럼 수정해가는 그런 삶의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과 세상이 존중을 받고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누가 뭐라 말해도 저는 이 길을 갈 거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도 이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었습니다. 애썼습니다. 결국 사랑이 풍성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이 있는 그런 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강의를 듣고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나의 능력이 되는 끊임없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참 상담의 실력이 발휘되는 아름다운 현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서 우리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또 가져봅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